안녕하세요. 정진규 변호사입니다. 건물 하나 짓다가 10년 늙는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건물 신축이 간단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건축주는 보통 상당한 돈을 대출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기한에 맞추어 기존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신축 주택으로 이사를 계획합니다. 아니면 임차인을 미리 구해 놓아 건물을 임차인에게 이전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사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건축주는 시공사와 공사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지체상금 약정을 해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성격도 있지만 지체상금 약정이 있음으로 인해 시공사가 간접적으로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도 있게 되는 것이죠. 지체상금 약정은 공사표준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서 첫 번째 면에 약정 지체상금률을 반드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광급공사의 경우에는 0.1%의 요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보통 0.1에서 0.3% 범위에서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약정에 따라 정합니다. 종종 지체상금률 기재란에 구체적인 숫자가 아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지체상금률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해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수치를 명확하게 계약서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체상금 약정을 잘못한 것이고, 건축주가 지체상금 청구를 하더라도 지체상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체상금 약정이 없었거나 약정을 잘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축주는 시공자에 대해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래 물건의 인도 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그 물건의 임료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건물 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있어서 그 수급인이 목적물인 건물의 건축공사를 지체하여 약정 기한까지 이를 완성 인도하지 않은 때에는 적어도 당해 건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적어도 시공자는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죠. 다만 시공사의 완공 및 인도 의무 지체가 시공사 스스로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건축주 등의 규칙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시공사의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 책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 입증은 시공사가 해야 합니다. 건축주는 시공사와 분쟁이 발생한 시점이 준공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라면 가능한 한 시공사를 잘 타일러서 준공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낫습니다. 공사가 중단이 되고 소송이 진행되면 건축주로서는 건물 사용도 하지 못한 채로 상당한 기간 금융비용만 부담해야 하므로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사 준공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사고 현장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공사를 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약 상당한 공사를 남겨둔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면 공사 타절을 하고 다른 시공사를 찾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때 건축주는 시공사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뿐더러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많거나 건축주가 추가적인 공사 대금을 인정해주지 않아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조치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서로 손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체상금 약정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